그런데 일본의 장수 노인들을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80세, 90세가 넘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살이 쉽게 찌는 걸까? 같은 양을 먹어도 배가 점점 나오고 몸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60세 이후에는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더라도 몸 안에서는 지방이 조금씩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지만 혈관 주변이나 장기 주변에 지방이 쌓이면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식단을 줄이고 운동을 시작하지만 생각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적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인의 식습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먹는 어떤 음식이 장내 미생물을 활성화시키고 지방 축적을 막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음식은 바로 일본 전통 발효식품인 나토입니다. 나토는 삶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음식으로 특유의 끈적한 점액과 강한 향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수백 년 동안 건강식으로 사랑받아왔으며 특히 노년층 사이에서는 아침 건강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많은 가정에서는 아침 식탁에 나토가 빠지지 않습니다. 나토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유익한 성분이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토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K2, 그리고 나토키나제라는 특별한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건강, 장 건강, 그리고 지방 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과 관련된 연구에서 나토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 균형은 점점 무너집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유익균이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서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결국 지방 축적과 대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와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토 속에 있는 유익한 미생물과 발효 성분은 장 속에서 유익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장내 균형이 조금씩 회복되고 소화와 대사 기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나토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며 장의 움직임을 돕습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젤 같은 형태를 만들어 포만감을 높이고 지방 흡수를 완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몸 안에 지방이 쌓이는 속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나토의 풍부한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도 함께 낮아집니다.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면 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이 더 쉽게 축적됩니다. 그래서 노년층에게는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토는 식물성 단백질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음식입니다. 나토를 매일 아침 먹는 일본 노인들의 식습관을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토를 과식하지 않고 적당한 양을 꾸준히 섭취합니다. 보통 작은 한 팩 정도를 밥과 함께 먹거나 간단한 반찬으로 곁들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먹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나토에 들어있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는 혈액순환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효소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물질을 분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나토의 잠재적인 건강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의 여러 장수 마을에서 나토 소비량이 비교적 높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노년층의 식단에 발효식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토뿐만 아니라 된장, 김치와 비슷한 발효채소 등
다양한 발효 음식이 일상적으로 섭취됩니다. 이러한 식습관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가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나토 특유의 향과 식감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에게는 비타민 K 섭취와 관련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토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일본에서는 보통 아침 식사로 나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침에 장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발효식품이 장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토를 밥 위에 올려 간장이나 겨자를 조금 넣어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토에 계란이나 파를 넣어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영양도 더욱 다양해집니다. 최근에는 나토를 샐러드나 비빔밥에 넣어 먹는 방법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담 없이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나토만으로 건강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이 모두 중요합니다. 나토는 이러한 생활 습관을 보완하는 하나의 좋은 음식일 뿐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장 건강이 전반적인 건강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면역 시스템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염증이 줄어들고 에너지 대사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체중 조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미생물은 음식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추출하도록 돕고 어떤 미생물은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이 깨지면 체중 증가와 대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발효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토는 그 중에서도 매우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나토를 먹으면 건강해진다 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전통적인 지혜가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가 전통 식습관 속에서 건강의 힌트를 찾고 있습니다. 나토 역시 그러한 예 중 하나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작은 습관의 변화입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건강식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복잡한 방법을 찾기보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적인 식습관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많은 노인들이 아침마다 나토를 먹는 이유도 아마 이러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의 미래를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작은 한 그릇의 음식이 장 건강을 돕고 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 우리의 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하고 싶다면 일본 노인들의 지혜처럼 아침 식탁에 발효식품 한 가지를 추가해 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토처럼 영양이 풍부하고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은 노년층에게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몸 상태와 입맛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노인들의 식습관 속에서 발견된 한 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장 건강과 식습관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건강의 비밀은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작은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